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새벽적 기장입니다. 월요일 조교가 야간 경마 동안에는 없죠. 그리고 화요일을 쉬고 수요일날 나오다 보니까 말들을 아주 강하게는 조교를 하지 못해요. 근데 전에 야간 경마 시즌 첫 번째 때, 봄 시즌 때 보면 월요일 조교를 안 하면 수요일 말들의 상태가 굉장히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주별로 한 뭐 6, 7마리까지도 취소가 나오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쉬는 동안 잘한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말들 많이 돌려주고 운동을 시켜서인지 그렇게 상태가 급격히 저하된 말은 다행히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예전에는 국제 경마 주간이라고 그랬죠. 코리아컵부터 많은 특별 경주가 펼쳐지는 국제 경마 주간이 되기 때문에 말들이 이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상금 규모가 있기 때문에 트로피 경주도 상금이 꽤 되죠. 8,200만 원 정도의 상금이 되니까 다른 말들까지 사양 관리가 잘 되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사양 관리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주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용병 기수들이 한국에 상륙해서 활약들을 펼쳐주고 있고, 그래서인지 최범용 기수도 오늘 아침에 제가 5시 40분쯤 여기에 들어왔는데 조교장에 그때 오더라고요. 아주 일찍 출근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수들, 한국 기수들, 내국 기수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기술의 한국 상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내서 우리 한국 기수들도 좀 더 의욕과 기승술 면에서도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보고요. 외국인 용병 기수들의 기승술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원로 같은 느낌이에요. 원로 기수의 젊은 시절 보는 듯한 흡사 굉장히 잘 타고, 코지 기수도 잘 타고, 트레보 기수를 저는 주목해서 봅니다. 이 트레보 기수가 인도 출신 기수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는 인도 출신이고 인도 관리사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있죠. 그래서인지 마이어라든지 코지 기수에 비해서는 조금 조교사들이 좀 차별을 하는 듯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담력이 낮은 말에 기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54kg 돼 있는데 53까지는 자기가 이제 탈 수 있다라고 하는데 180에 53kg를 탄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체중 감량을 해서 한 12kg 정도 저도 체중을 뺐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최근 경마가 순발력이 현장에서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순발력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야 했는데,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체중 감량을 한 12kg 정도 뺐습니다. 네. 여하튼 트래보 기수에 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스키타이 민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기마 민족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러시아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활약을 했던 아랍계 유목민이에요. 이게 스키타이인들인데 대표적인 기마 민족이죠. 쉽게 말하면 허구한 날 말만 타는 민족이에요, 스키타이. 근데 이 스키타이 민족이, 스키타이인들이 나중에 인도를 침략을 합니다. 아랍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인도 동북부 지방을 침략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인도 동북부는 인도 그리스 국가였어요. 인도 그리스 제국이었습니다. 여기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먹어버리죠, 인도 동북부를. 그래서 인도 스키타이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트레보 기수의 이제 생김새를 자세히 보다 보면 인도 출신이면서도 아랍계의 얼굴이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전통적인 인도인이라기보다는 아랍계 피가 좀 흐른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키도 크고 그런 것 같은데, 출신지를 보니까 인도 동북부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어려서부터 제가 좀 알아보니까 6살 때인가 7살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말하고 익숙해져 있어인지 말 위에서 중심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말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인도에서 대상경주 출전했을 때는 마지막에 결승선 라스트에서 이제 경합이 벌어지니까 아예 등자를 빼버리더라고요. 등자를 빼고 온 체중을 말 목적으로 해서 자기 체중을 그대로 실어버리고 기좌로만 말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긴 리치로 밀어주면서 우승을 하는 아주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 와서도 그걸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골든 드래곤 53조 말을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그 말을 윤승 나갈 때 등자를 빼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자라는 것은 말에 달린 발진대예요. 말 위에서 균형을 잡게 하는 것이 등자거든요. 그러니까 등자가 없이 말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승마에서는 등자를 빼고 속보를 가는 연습을 합니다. 승마에서는 그 연습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말 위에서 균형이라든지 말을 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등자를 빼고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경주마가 이렇게 속도를 높여 붙여 들어갈 때 등자를 빼고 한다라는 것은 웬만큼 말을 다루지 않고는, 그러니까 좌속보 할 때, 저도 좌속보 할 때는 등자를 빼고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속도를 높인 상황에서 등자를 빼고 탄다.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말이란 동물은. 근데 이 말이란 동물이 오래전부터 있던 말이란 동물이 길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4,500년 전입니다. 굉장히 말을 인간이 길들인 거는 오래됐죠. 안장이라는 것이 기원전 800년 전에 생겼거든요. 3,700년을 안장도 없이 말을 타왔다. 그때 이제 말을 다루는 능력들은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 후로도 안장이 생기고 400년 동안은 등자가 없이 탔어요. 그러니까 한쪽 등자. 잠시만요. 크리솔 크라운. 지금 9시 넘었거든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조교가 이어지네요. 등자라는 것이 개발된 거는 그 뒤로 기원전 4세기 북방 유목민족이 이 등자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4,500년부터 말을 길들여 가지고 등자가 개발되기까지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그 사이에 뭐 보면 몽골 초원에서 이제 말 타보신 분들 계시겠죠. 몽골에 가면 이제 그 말 타는 패키지가 있어요. 몽골에 가면. 근데 그 몽골 초원에서 말 타면 몽골 애들 타는 거 보면 뭐 그 등자 없이 말을 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거는 이제 말과 어려서부터 동화가 돼 있어서 굉장히 균형 잡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등자가 개발되고도 중국 한나라의 기병은 등자를 한쪽 등자만 사용을 했습니다. 양쪽 등자를 다 쓰지 않고 한쪽 등자만 사용했고요. 한국에 등자가 들어온 것은 4세기입니다. 4세기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겠죠. 근데 이제 중국 한나라에서 한쪽 등자를 사용하던 거를 유럽으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사 문화가 생기게 되고 기사들이 대활약하게 된 1등 공신이 바로 등자의 전파입니다. 이 등자가 전파되면서 대량의 기병대를 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기병대를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말을 아주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만 기병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소수만이 기병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등자가 이제 개발되면서 말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가 쉬워지니까 대량의 기병대를 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대열을 맞춰서 움직인다든지 기병대 전술들을 운용하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대량의 기병대를
운영하면서 전쟁 문화 양상이 완전히 틀려진 것도 등자의 개발이죠. 그런데 이 등자를 자연스럽게 등자 없이도 말 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트레보 기술. 그 큰 키. 그러니까 이제 키가 크다 보면 등자를 짧게 잡으면 이게 속보 때 나갈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승마에서 좌석구할 때 등자를 빼고 연습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봅니다. 트레보 기술은 굉장히 컨트롤 자체를 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대상경주 그 박빙의 순간에 등자를 빼버리고 앞쪽으로 밀어버린다. 실제 등자 밟을 때도 아주 발끝 토 쪽으로 발가락 쪽으로 가볍게 걸치고 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등자에 우리 한국 기수들은 제가 얼마 전에 모 여성 기수에게도 그런 거를 좀 전달을 해줘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등자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라. 등자에 의존하려고 그러면 말에 온전히 힘을 잡아치기 때문에 너무 등자에 의존하지 말려고 하라는 어드바이스를 해준 적이 있는데 야, 그 등자에 의존하지 않고 타는 트레보 기술. 단지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인도에는 채찍 규정이 그렇게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시시온 기수가 한국에 와서 연착륙을 하고 굉장히 잘 탔을 때 마사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 마카오 경마는 채찍 규정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뭐 채찍 연속 채찍을 뭐 거의 20대 이상씩도 되고 들어오는 그런 습관이 말 타던 습관이 한국에 와서 채찍 규정이 강화된 습관에서 그거를 자세가 틀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시시원 기수가 한국에 처음 와서 뭐 과태료 50만 원 채찍 규정으로 막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트레보 기수가 그 당시 인도에서 보면 뭐 15대 이상, 15대 이상, 16대 이상 뭐 이렇게 때리고 들어오다 연속 채찍을.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지금 타는 거 보면 그걸 숙지를 하고 있어요. 트레보 기수. 그래서 연속 채찍 사용에 지금 걸리지 않고 있는데 그 인도에서만큼의 성적을 아직까지 못 보이는 것은 그 연속 채찍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그 정도로 말 컨트롤이 좋다라면 쉽게 적응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지 기수나 마이어 기수는 연속 채찍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 쪽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쪽 지역에서 말을 타는 거 봐도 직선에서 한 5대, 6대 사용하고 입상을 하고 우승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 국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채찍 사용도 아주 정확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삐를 갈아주는 동작, 이 연속 동작들의 정확성은 한국 기술이 좀 배워야 될 만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보니까 트레보 기수는 스키타이의 후예일 것이다. 바로 인도 스키타이 제국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번 주에 트레보 기수가 기생하는 말 중에서 비인기마예요. 비인기마인데 저도 뭐 아직까지는 입상 확률은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들이 강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바로 10조 마방의 엘도라도 흥부입니다. 제가 이 엘도라도 흥부를 주목하는 이유는 트레보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는데 자료화면에서 좀 보여드릴 텐데 전주에 김혜성 기수가 2위를 했던 경주가 있죠. 퀸즈로드 선행을 나갔을 때 1800m 2위를 했던 이 퀸즈로드와 같은 형제마예요. 물론 이 퀸즈로드는 암말이지만 얘는 수말이죠. 시롤라모자마. 북의 쪽은 틀립니다. 근데 이 엘도라도 흥부의 엄마인 흥오름을 바로 10조 정우익 조교사가 과거 사양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마인 엘도라도 흥부를 다시 10조 마방에서 관리를 하게 됐고요. 개별가 3,500만 원짜리니까 이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임동현 마주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행심사시 모습을 보면 모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말이 바로 이 엘도라도 흥부입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근데 실전에서의 모습을 보면 전혀 모래에 대한 그 정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정말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직선에서 부조를 넣을 때
상추혈 기수가 조금 연결 동작에 비협해서 호흡이 끊어지는 느낌도 있었고 뭔가 연결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느낌은 줬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레보 파텔 기수가 직접 훈련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모쿠 슈라와 병행을 훈련하면서 출발 연습까지 병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욕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떤 형태로든지 저도 가져가 보려고 생각하는 복병마예요. 등자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너무 등자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타는 기수들을 보면 굉장히 등자를 짧게 잡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등부는 주말에 이게 경마 뽀개기 방송이 아니라 뽀개기는 제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경마 이야기로 갑니다. 새벽 조교 이야기, 경마 이야기. 이렇게 조교에도 이야기가 있고 경마에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 광고 하나 보시고 가죠. 윤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말이 달을 바꿔버렸지 중반에 그러니까 3, 4분에서 말을 바꿨다. 그래서 아직 적정거리가 1800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원래 전체 1800m에 출전 등록이 돼 있다가 쓰지 않고 한 주로 미뤄서 출전을 합니다. 1600으로. 근데 1번 게이트를 잡았어요. 미카디 조교사가 이런 편성을 읽고 쓰는 게 굉장히 능한데 그렇다면 한번 가져가 볼 수 있겠죠? 1번마 통실여걸입니다. 암만 한정경주를 치지 않고 이 1300m 원래 암만 한정경주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편성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주를 쓰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실여걸의 여러 가지 어제 이제 제가 빅토리 히트를 추천경주로 공략을 했던 이유가 1번 게이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주에 1800 안 쓰고 1번 밀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 성실여걸이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에 순발력 있게 드시면 됐고 전주에 이야기가 있었던 추천경주 적중공역입니다. 이렇듯 경마 속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조교와 전개를 접목시켜서 여러분들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즐거운 경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경마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과천 새벽조기장에서 김상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